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2년 연속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기도 했고요. 윤 대통령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에서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내용을 파악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의혹인지 전문가들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남국 의원 관련 이야기인데 오늘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날이죠. 김남국 의원 고향도 광주인데요. 오늘 5.18 행사에도 불참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한번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진상조사를 요청한 게 바로 저였습니다. 지금 자료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탈당 후에도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국 사태보다도 더 민주당의 악성이라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조국의 강을 건넜으면 됐지. 남국의 강을 또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네, 여야가 모두 출동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그 자리에도 김남국 의원은 없었습니다. 대신 한 휴게소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자, 배승규 의원. 네. 오늘 유튜브에서도 하나 사진 공개했었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어디 간 거예요? 이 김남국 의원이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네. 이 자기 차를 타고 아마 보좌진 같기도 하고요. 옷 차림을 보면 어디 행사장을 가는 게 아니라 어디 놀러 가는 차림이죠. 저기 가평 휴게소입니다. 가평 휴게소. 가평이요? 그러니까 네. 그 서울에서 강원도로 넘어가는 가평 휴게소. 조금만 더 가면 거기가 이제 강원도입니다. 예. 글로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예. 이렇게 차문을 열어놓고 이 같이 가는 일행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진인데요. 네. 이 시간이 한 9시 남짓 예, 그 30분 주변 예,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이 휴게소에 있던 그 분이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제보를 한 건데, 아니 오늘 같이 이 5.18 행사 날 뭐 아무리 자기가 논란이 있다고 해도 자기 고향이고 또 그동안 5.18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해왔습니까? 근데 거기엔 가지 않고 그렇다고 또 다른 지역도 아닙니다. 지역은 안산이기 때문에 지역구도 아니고 예. 저기를 간 거는 도대체 무슨 뭐 어디 뭐 관광지를 간 건지 아니면 다른 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네. 상당히 뭔가 이 오늘 같은 날 맞지 않는 그런 옷차림에 그런 또 장소에 가 있었던 것인데 도대체 이분이 어디 가려고 했을까? 네. 이 지금 자신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가상화폐, 코인 이 투자에 대해서 자기가 해명해야 될 때 지금 놀러 갈 일이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예. 저 오늘 오전 9시 30분쯤에 가평 휴게소에서 김 의원을 봤다는 제보자가 이 사진을 찍어서 배승희 변호사에게 보냈대요. 배승희 변호사가 이걸 공개를 한 건데, 설단 변호사. 네. 뭐 철험회 소속이기도 하잖아요, 김남국 네네. 의원. 오늘 네. 광주 갔다가 아마 철험회 회원들이 뭐 나중에 토론회도 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모양인데 워크숍을 한다는데 네. 거기도 안 온다 통보를 했던 모양이에요. 일단 지금 김남국 의원은 현재 민주당 의원이 아니죠. 네.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예. 철험회 소속도 저는 이제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철험회가 일단 민주당에서 만들어진 본인들이 만들어진 의원 모임이죠. 같은 네. 당 의원 모임이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일단 민주당의 모든 어떤 공식적인 또 어찌 보면 이런 모임에서는 탈퇴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예. 지금 의원들이 있는 단톡방에서는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뒤 기사는 저도 확인을 못 네. 해봐가지고 하여튼 월요일 저녁까지는 저도 확인했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탈퇴를 안 했다는데 지금은 시간 많이 흘렀으니까 아마 나왔으리라 네.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뭐 오늘 본인이 강주에 참석했었더라도 5.18 추모식에 참석을 했었더라도 아마 또 논란이 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본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5.18의 이런 중요한 국가 기념일인데 오히려 본인이 참석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이슈가 몰려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또 피해를 아닌 피해를 줄까봐 아마 약간 우려하는 마음에 오히려 좀 멀리 떨어진 뭐 네. 강원도 쪽으로 간 것은 아닌가. 예. 라는 어떤 선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진상조사에도 응하겠다 말을 했다가 일단 탈당하면서 그게 뭐 사실상 뭐 유야무야 된 거죠. 당 조사단도 사실상 해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밀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국회 윤리특위에 김남국 의원을 제소하긴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참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 아침에 휴게소에서 어디 뭐 놀러 간다 그러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산행하는 듯한 그런 옷차림으로 포착된 게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에서 이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찾아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김 의원이 처음에 거래했던 40억 원, 위믹스 40억 원, 이걸 업비트 같은 데서는 좀 이상 거래로 보고 FIU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수익이 거래 내역상 한 10억 원 정도가 났는데 어떻게 40억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웠다는 거예요. 자, 앞서 김남국 의원, FIU에 왜 이상 거래로 통보가 된 거 같냐 이런 질문에 답한 게 있습니다. 보시죠. FIU에서 왜 이걸 이상 거래로 통보한 겁니까? 아마 FIU에서는 특정한 일정 금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상 거래로 이렇게 대량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본인이 이체할 때 지금 말씀하신 증빙 자료를 다 내야 이체가 된다면서요? 자금 출처의 금원 그리고 어떤 코인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소명을 했고 그 거래소에 심사하는 부서에서 심사한 후에 승인이 이루어져서 이체가 된 겁니다. 그거는 거래소 승인이지 FIU는 아니니까. 근데 네. 예. 자, 김남국 의원은 특정한 금원 이상,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경우에 아마 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빙 자료 다 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내용은 또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자, 김구식 교수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FIU에서 이상 거래로 포착을 해서 그건 자동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당국이나 이쪽에다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처음에 알려진 걸로는 저희들도 그랬고 김남국 의원 스스로도 지금 나와서 자기 지금 변명하는 걸로는 일정 금액 이상이니까 통보가 됐을 것이다. 내가 그때 10억 원 정도 이상의 어떤 금액을 한꺼번에 이체를 하니까 통보가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TV조선 단독 보도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일정 금액이 이상이 아니라 일정 금액 플러스 불법적인 거래나 자금 세탁의 의혹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FIU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FIU 이번에 그 김남국 의원의 저게 지난해 1월 달에 FIU에서 이상 거래로 포착했던 거 뭐냐면 그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10억이 아니라 수익을 냈던 10억을 옮겨가지고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건 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10억을 벌었는데 실제로는 30억이 더 보태져서 40억 원이 옮겨갔기 때문에 이상하다. 네. 그럼 이 플러스 30억 원은 어디서 온 거냐. 예. 그 계좌를 통해서 어디서 왔는지 출처 그리고 이것이 혹시 불법 자금이거나 자금 세탁용 돈은 아닌지를 포착할 수밖에 없는 혐의가 되기 때문에 네. FIU가 그걸 그 지훈을 포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돈이 일정 액수 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플러스 30억 원의 예. 행방, 출처, 네. 그다음에 본래 마련된 용도가 무엇인지 이걸 FIU가 아마 이상하게 봤다는 네. 것이고 만약에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업비트에서는 본인이 번 돈보다 한 4배가 간 거잖아요. 10억 벌었다고 소명을 했는데 그 뭐라 그러냐 비트 토렌트인가요? 그런 코인으로 번 돈 그걸 옮긴 거다 그랬는데 이게 10억밖에 안 되거든요. 번 돈이. 그런데 어떻게 40억 원을 이체를 하느냐. 소명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FIU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임선 대변인 보실 땐 그래도 뭐 정상적으로 간 건가요? 어떤가요? 뭐 저도 코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거래였고 한 부분이 개인이 본인 아니고선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여기서 나오는 언론 보도 내용 등만 나와 있고 실제로 김남국 의원이 뭔가 소명을 하기 위한 네. 기본적인 기초 자료가 지금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if 추정 아니면 예측 이런 거 정도로밖에는 네. 보도가 안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이 코인 거래도 뭐 상호 트랜잭션이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입출금 이외에도 뭐 스왑이라던가 뭐 유동성 공급 뭐 등등 가상자산 매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더 많은 거래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개인이 실제로 본인 계좌에서 들어가서 일일이 내용들을 쫙 파악하는 거 말고는요. 지금 이 FIU의 거래도 이게 보여지는 것 말고는 어느 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제 이걸 소명을 김남국 의원이 실제로 소명하고 그 증빙을 하는 거 말고는 지금 뭐 40억이니 10억이니 하는 거는 별로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가장 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진실을 갖다가 해명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인데 그걸 안 하고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이제 피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리고 거짓말했다는 게 바로 들통난 게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비트토렌트 코인을 샀다고 분명히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을 10억 원어치밖에 안 팔았는데 왜 갖다 이동할 적에는 40억 원으로 둔갑이 됐느냐. 그래서 그 30억 이상하다 추가로 발생한 게 그래서 이걸 해명하라고 사실은 그 당국에서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김남국 의원 본인이 비트토렌트 주식을 팔아서 한 거라고 이 30억을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김어준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는 예. 다 해명했다, 다 보여줬다 하면서 이런 이익을 숨기고 거짓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지만은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밝혀야 된다. 그리고 네. 지금 민주당에서조차도 강보다도 더 깊고 넓은 바다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조국의 강을 넘었는데 남국의 바다로 빠져버렸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네. 더 이상 그 본인을 위해서 또 당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정치권 저 발전을 위해서라도 김남국 의원이 빨리 나타나서 네. 소상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예. 자, 오늘 뭐 큰 차에 타고 갔는데 어딜 갔는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검찰에서는 이 30억 원이 혹시 뭐 이 출처가 어딘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부정자금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추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이 거래 행태가 좀 특이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해서 업비트가 이 이상 거래로 탐지했던 원인이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됩니다. 어떤 거였냐면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 내역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작년 1월 31일입니다. 이게 새벽 4시에 1월 31일 새벽 4시, 이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월요일 새벽 4시에 김남국 의원 부지런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위믹스 코인 60만 개 있잖아요. 60만 개, 40억 원어치를 업비트로 보내요. 자, 빗썸이나 업비트나 다 주식 거래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인데 그냥 빗썸에서 하면 될 걸 업비트로 옮깁니다. 거래를 하려면요. 이게 새벽 4시예요. 이게 40억 원이에요. 새벽 4시에 40억 원을 옮깁니다. 그리고는 오후 3시쯤 되면 여기 업비트에서는 거래 하나도 안 해요. 거래를 안 하고 그대로 이 코인을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에 있는 클립이라는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옮겨버립니다. 거래하려고 업비트에 보낸 게 아니라 이 지갑에 보내기 위해서 이 40억 원을 새벽 4시부터 움직여가지고 오후 3시에 옮깁니다. 12시간 동안 40억 원대가 거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업비트 쪽에서는 40억 원이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0억 벌었다고 소명한 것도 좀 이상한데 거기다가 40억 원을 거래도 안 하고 거래소에 갖고 왔으면 그래도 뭐 사고팔고를 할 의지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없이 바로 지갑으로 옮겨버리는 거.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또 감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업비트에서는 자금 출처 소명하라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왜 그러면 김남국 의원은 새벽 4시에 일찍 일어나서 이걸 빗썸에서 업비트로 옮기고 업비트에서 다시 자기의 개인 지갑으로 옮겼느냐? 알고 봤더니 빗썸에서 개인 지갑으로는 옮기지 못하게
정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대신에 다른 거래소로는 옮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빗썸에 있던 거를 업비트라는 거래소를 거쳐가는 과정으로 그냥 삼은 거죠. 여기 잠깐 놔뒀다가 이제 업비트에서는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40억 원을 자기 개인 지갑으로 옮기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업비트를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업비트에서는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 거래를 또 신고했다.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설주원 변호사, 이게 뭐 불법은 아닐 텐데 네. 뭔가 좀 찜찜해요. 그러니까 그 김남국 의원이 네. 왜, 그러니까 제가 뭐 비판하거나 옹호하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왜 그랬을까를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22년 1월 30일이면 대선 전이었죠. 한참 바쁠 때였었고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지지율이 설 이후여가지고 그때 마침 법인카드, 그러니까 그 이재명 도지사의 법인카드가 아마 사건이 터져가지고 아마 막 지금 그럴 국면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지지율이 조금 하락세가 시작되던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빗썸에서는 22년 1월 24일부터 지갑 화이트리스트라는 제도를 시행을 해요. 그게 뭐냐면 지갑에서 그러니까 출금을 못하게끔 막아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비트를 이용해서 지금 옮겨간 것이거든요. 그렇죠. 옮겨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왜 옮겼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아마 당시에 이런 제도 자체가 지갑 화이트리스트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김남국 의원이 이걸 여기다 놔두면 출금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업비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네. 그리고 당시에도 이 업비트가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자금 출처를 요구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했고 지금 비트토렌트라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상화폐를 사서 수익이 났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남국 의원이 당시에 어떤 실명 계좌라든지 자금 출처를 이것을 피해 가지고 오히려 차명 계좌나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검은 돈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계속 이번 주 내내 얘기를 합니다만은 김남국 의원이 저는 로데이터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어떤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위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으면 로데이터 올려서 대한민국에 정말 분석 가능하신 분들 너무 많거든요. 전문가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참 선거가 있었다는 거 깜빡 잊고 있었네요. 그 선거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김남국 의원이 새벽 4시에 이 코인 거래하려고 그렇게 일찍 일어났을까? 참 뭐가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40억 원을 그것도 옮기는 그런 과정. 그게 왜 그랬을까? 근데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요. 위믹스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저희가 위믹스를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김남국 의원이 모든 스타트업하고 소스, 그러니까 초기 펀드 형성이 결국에는 위믹스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127만 개까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도대체 어떤 돈으로 샀고 결국에는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코인으로 교환도 하고 매각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알파에서 오메가가 위믹스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네. 자, 위믹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믹스 쪽에서는 위메이드가 만든 게 이게 위믹스라는 코인인데 위메이드 쪽 회사에서는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정말 정당한 그리고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현 회장은 로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정현 회장 입장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시작과 끝이 거의 위믹스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남국 의원의 그 투자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좀 특이하다 내지는 완전 전문가처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냐면 잡코인에 거액을 투자하고 이른바 이 김치코인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거기에 거액을 투자하고 이걸 한참 놔둬요. 놔두면은 그 주식 배당 받듯이 이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수익률이 한 게임 코인 같은 경우에 한 32%, 8개월을 넣어뒀다가 32%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검찰에서도 이 코인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본다는데 이건 배성규 의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코인을 투자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돈을 버는데 하나는 네. 코인을 장기 보유하면서 그 코인 회사에서 코인 보유에 대해서 배당을 해주는 예. 주식 배당금처럼 코인을 다시 주는 걸로 버는 것과 그다음에 코인 가격이 올라서 버는 게 있는데요. 지금 김남국 의원은 두 가지를 다 실현했습니다. 이 잡코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블엑스라는 게임 코인이 있는데요. 네. 여기 이 코인을 9억 7천만 원어치나 삽니다. 이거를 8개월 동안 보유를 해서 그 예. 8개월 동안 그 보유한 거에 대한 대가로 그 코인 회사에서 이 배당 3억 2천만 원어치를 또 받습니다. 또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죠. 8개월 만에 32%를 번다는 건 예. 뭐 우리 은행이자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네. 또 주식에서도 이렇게 벌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또 이 김남국 의원은 그 사이에 가격이 오르면서 그걸로 또 3억의 수익을 실현을 합니다. 매각을 해서 코인을 매각합니다. 6,200개를.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거의 6억 넘는 돈을 네. 벌었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예. 이 배당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네. 32% 배당률이란 거는. 근데 이 코인들이 뭐냐면 잡코인이에요. 잡코인. 이름도 없는. 그러니까 이 소위 게임 코인들인데 이 게임 코인들은 사실 상장도 잘 안 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평균 1년 이상을 보유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인데 예. 배당을 30% 넘게 받는다? 이게 배당이냐? 아니면 로비용이냐? 검찰은 이게 로비용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자코인 투자를 통해서 이 김남국 의원은 어마어마한 돈을 번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알고 이렇게 오래 갖고 있던 게 아니냐. 그 기준을 예를 들면 뭐 오래 갖고 있는 사람에게 배당을 더한다든지 그런 식의 방식을 뭐 사전에 알았던지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이 배당률을 높인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따져봐야 될 텐데 검찰은 이 부분도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메콘 코인이라는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름도 생소한데요. 이 당시 경영진하고 지금 경영진하고 좀 충돌이 있다고 합니다. 갈등이 있는데 문자를 보면 그때 대표하고 뭐 지금 구 경영진하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기업, 정치권, 뭐 코인 재단들 다 꼬여 있다. 뭐 이런 식의 문자가 오간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이 메콘 코인이라는 걸 4억 원어치 샀거든요. 그러다가 나흘 뒤에 코인 가격이 2배씩 뛰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뭔가 로비라든지 뭐 또 뭐가 이 내막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당시에 경영진 이야기는 절대 그런 거 없다. 그냥 그 화가 나서 오버해서 쓴 거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남국 의원은 미공개 정보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했던 게 있죠. 한번 보시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하려면 그 미공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한 핵심 관계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관련 회사의 말단 직원조차 만난 적이 없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얻을 생각도 그런 정보를 얻을 기회조차 없었다.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본인은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정보 얻을 기회조차 없었고 본인이 타고난 재주로 아마 이 코인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김남국 의원 해명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로 연결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냐면 자신은 440만 원만 인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뭐 또 이틀 뒤에 해명에서는 9억 원어치를 그대로 다시 현금화해서 인출을 하진 않았지만 현금화해서 그 이체를 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화라는 게 돈을 뺀 거냐 아니면 이걸 그냥 이체한 거냐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금화라는 거는 돈을 일단 코인에서 그 돈으로 만든 게 현금 아니겠습니까? 근데 440만 원만 뺐다는 개념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9억여 원 초기 투자 자금을 다시 회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현금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이 계좌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 현금화와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이어서 보시죠. 실명제 직전에 현금을 인출한 적이 있습니까? 현금으로 실물 현금으로 제가 인출한 적이 없고요. 실제 제가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잖아. 네. 실명제 직전에 예. 현금 인출한 적이 있어요? 440만 원 인출했습니다. 작년 대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몇 번에 걸쳐서? 한 4차례에 걸쳐서. 용도는 이제 매달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인데요. 부모님 용돈. 그 440만 원이 전부예요? 네,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체입니다. 사실은 다른 거래소 실명 인증이 된 제 지갑 주소로 이체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검찰은 은행 계좌까지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김근식 교수님,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의혹의 중심이 뭐냐면 김남국 의원이 거래했다고 보여지는 가상화폐에 이런 거래소를 계속 이동해 가면서 했던 거래 내역하고 결국 마지막에 있는 자기 개인 지갑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지금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와서 왔다 갔다 했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 가장 처음에 대응했을 때 김남국 의원이 했던 게 현금 인출은 440만 원밖에 안 했다. 그것도 어머님 용돈 드리려고 현금을 인출했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현금 인출한 건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CD 지급기에 가서 돈으로 그 지폐로 꺼낸 것만 현금 인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인으로 있고 가상화폐로 있는 것을 실제로 캐시로 자기 다른 지갑이나 다른 어떤 은행 계좌로 이체시키면 그것도 현금화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폐가, 가상화폐가 그 코인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자금이나 캐시 현금으로 그 은행 계좌나 다른 계좌 이체가 되면 그것도 현금화인 거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헷갈린 것인지 아니면 알고서도 그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불투명하게 처음부터 해명이 됐기 때문에 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 요체는 아까 우리 민영사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갈수록 의혹이 커지고 국민들이 정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다 그 속속들이 좀 해명을 듣고 싶은데 정작 지금 김남국 의원은 탈당해버리고 그 당에서 하는 진상조사도 사실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본회의나 국회 상임위에도 출석도 안 하고 결국은 이렇게 편한 복장 입고 어디론가 지금 외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분통 터질 일이죠. 해명을 해라. 떳떳하면 해명을 해라. 떳떳하지 못하면 저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의원직 사퇴라도 하든지 국민의 공복으로서 그다음에 이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적 의무와 최소한의 태도를 보여줘라. 이게 아마 국민들의 좀 따가운 시선인 것 같고요. 저도 돌아다녀 보면 시중에서 사람들 만나고 지인들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김남국 의원 이야기입니다. 모든 관심이 거기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이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고 떳떳하다면 투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서 모든 자료를 내든가 그렇지 않다면 네. 정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과 또는 결단과 저는 사퇴라도 포함해서 저는 그 각오를 다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하면서 이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오늘 한동훈 장관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여부 공개를 반대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는데 먼저 박찬대 최고위원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정부 부처 16개 부처인가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라고 했는데 네. 갑자기 법무부 장관께서 그거는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아, 한동훈 장관이 거부했었나요? 네. 그래서 그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는데 네. 지금 국회의원의 그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돼서 지금 나라가 지금 크게 소동이 있고 한동훈 장관이 네. 그건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그런 워딩을 쓴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박찬대 의원. 한 장관이 반대해서 16개 부처 가상자산 공개 안 됐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가 진행자가 명시적으로 그렇게 썼냐 그랬더니 한 번 더 확인할 필요 있다. 이렇게 한 발 뺐습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 법무부에는 우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사람은 이미 다 공개를 하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찬대 의원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우선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이 김남국의 바다에 이 난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또 끌어들인 게 아닌가 예. 그런 비판에 직면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찬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빨리 김남국 의원이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거짓말 행진을 하지 말고 네. 있는 그대로 밝히도록 김남국 의원을 설득을 해야지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무위원들 특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끌어들여서 물타기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민주당 조홍천 의원의 주장은 좀 특이한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이모를 거론했던 거 다른데 정신 팔려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특정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관련 발언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직업이 뭐냐고 하면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는데 직만 붙들고 있지 업을 없이 여겨요. 지금 이것도 업을 없이 여긴 겁니다. 이모 발언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원래 그 방에서 준비한 질문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의원 질문지를 받아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2시간 자고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그날 뭐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잘못 보였나 실수를 해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고요. 자, 근데 조홍천 의원이 말한 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 질문지를 받아가지고 한 것 같다. 임선 대변인, 뭐 실제 그런 게 가능합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질문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네. 뭐 질문을 못했다면 부탁은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추정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저도 만약에 이 사건에서 저 시간에 정말 코인 때문에 했었다 하면은 좀 비판은 당연히 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잡코인 얘기가 좀 나와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거 아마 지금 위메이드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아마 반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본인들이 잡코인이어야 되냐. 왜냐하면 잡코인이 통상 실제 사업이 실체가 없이 그냥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잡코인이라고 하는데 위메이드는 실제 게임 업체인 본질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상 저 질문을 했었을 때 이모 논란이 있었을 때는 저는 앞으로도 김남국 의원 나올 때마다 저건 약간 굴레처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거는 명백히 저 시간에 집중을 안 하고 만약에 코인 투자에 열정적으로 노력을 했다면 저 화면은 아마 김남국 의원이 언제까지 정치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저기 쓰이지 않을까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요, 2021년 11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전 국민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 발표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코인 게이트, 생각보다 거대할 것이다. 코인 게이트 이 표현까지 썼습니다. 한번 보시죠.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근데 그게 전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내부 논의를 하고 있고 그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아쉬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황되다. 말이 되느냐. 가상자산 그거 하면 안 된다. 청년들 위험하니까 그거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하게 되겠지만 이 가상자산 시장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서 김웅 의원 뭐라 그랬냐면요.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지도부 구성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P2E, 플레이 투 원, 돈 버는 게임 합법화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위믹스 코인이 또 문제가 됐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설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가상화폐에 대한 자체는 투자 자체야 적법한 것이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과거에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부분이 제가 그때 경선 캠프에 있었을 때 블록체인 협회 방문을 한번 제가 기획을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캠프 내에서도 이 가상화폐가 당시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어요. 2030 세대에게. 그래서 블록체인 협회를 가서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확신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가 기획안까지는 올렸었는데 그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제가 킬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당시에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에 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었고 예.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규제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어떤 나중에는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세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합법화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뭐 그래서 당시에 NFT라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당시에는 2021년도 말부터 2022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그 핫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당시에 했던 것으로 알고요. 지금 뭐 김웅 그 의원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 조금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아테오 코인은 뭐 이재명 코인을 얘기한다는 부분은 제가 지금 그 관련 사건을 제가 변호를 하고 있지만은 저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 부분은 이제 뭐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근데 김성태 전 의원도요, 이번 사태는 김 의원 단독 플레이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무슨 주장인지 한번 보시죠. ETF 펀드의 테마 코인들, 그리고 이믹스라든지 이런 테마 코인들이 급상승을 했어요.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문제는 그냥 뭐 김남국 의원 단독 플레이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와 지금 그러면 뭐 김남국 의원이 같이 했다고요? 아니 같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그 대선 정국을 통해서 NFT 펀드 이런 P2E 게임 코인이 이렇게 이믹스를 이런 테마 코인들이 한마디로 이 코인 업계에 큰 관심을 걸고 이재명 대표가 되면은 코인 시장이 확 살겠네 이런 기대치는 양끝 부여했죠. 자, 저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본래 그 코인의 천재, 뭐 투자의 달인 이렇게 해서 뭐 엄청난 돈을 벌고 그 국회의원직보다 코인 거래가 더욱더 전문가처럼 이 이른바 본캐와 부캐가 바뀐 듯한 그런 개인적인 일탈로 본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상입니다만 지금 김성태 전 의원이나 김웅 의원이 지금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게 대선 기간이었고 또 대선 기간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에 NFT라든지 아니면 게임 코인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전향적이고 좀 적극적인 대선 공약을 많이 했고 당시에 온라인 소통단장으로서 김남국 의원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신이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 코인을 실제로 활성화시키는 데는 그런 대선 후보의 유력 대선 후보의 공약이 상당한 부분에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내용이면은 그게 이익 공동체로서 같이 하고 같이 서로 간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는 합리적 의심하는 거고요.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우리 설주한 변호사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이야기를 좀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면 작년 10월인가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미국 뉴욕에 출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의겸 의원이 나와가지고 또 가짜뉴스를 남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동훈 장관 출장이 이재명 대표의 코인 문제와 관련해서 대북 제재를 뚫을 수 있도록 대북 코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찾으러 갔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확인된 게 뭐냐면 실제로 이재명 시장과 당시 이재명 도지사와 그 박원순 시장이 실제로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에 코인 형태로 보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더리움 개발자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개발자가 실제로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 평양 가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동훈 장관이 알고 가서 혹시라도 몰라서 그런 자료들을 봤다는 게 지금 그 당시 김의겸 의원의 그 의혹 제기였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잡으러 간 게 아니냐 이런 식의 그때 의혹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안부수 아태F 회장이 누굽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북 송금이나 쌍방울 의혹 송금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대북 사업 인물입니다. 이 안부수 아태F 회장이 실제로 대북 코인 이야기를 해서 대북 코인 이름까지 아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냥 지나갈 이야기는 아니다. 뭐 물론 이게 사실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게임 코인과 아니면 P2E라고 하는 이 게임 머니를 통해서 코인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당시 이재명 후보 측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 북한과도 연결돼 있었던 흔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진짜 좀 조사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의혹 제기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코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뭐 하나둘씩 공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져서 김웅 의원은 코인 게이트라는 말까지 쓸 정도가 됐는데 지금
P2E 관련 업체들의 로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히 그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업체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이제 반박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위정현 회장 그리고 하태경 의원 목소리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P2E 업계는 쉽게 말하면 고스톱 마니가 있잖아요. 그걸 현금을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냈었고 김남국 의원이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실제로 P2E 허용하자는 토론회도 김남국 의원이 주최를 했고. 냄새가 많이 난다. 그렇죠. 이게 결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대선 직전이에요. 저는 내부에서 강력히 반대를 했는데도 그게 밀리는 거예요. P2E 업체, 그다음에 관련 협단체들이 의원실을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계속 뭔가를 설득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김남국 사건 터지면서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네. 자, 위정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이 부분을 담당을 했던 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위메이드 쪽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로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위정현 회장 측에서는 뭐라 그러면 그럼 내가 겪은 건 도대체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고 서로 이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P2E라는 걸 둘러싸고 당시에 치열한 로비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업체의 말대로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순수한 뭐 가상자산 뭐 좀 키우기 위한 그런 거였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 사태를 조국 전 장관과 비슷한 이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국의 강을 건넜더니 남국의 바다가 나왔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자, 과거 김남국 의원은 조국 키즈로 불렸죠. 조국 수호 집회에도 참석을 했었고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애정도 많이 드러냈었습니다. 당시 모습 보시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닌 동안 대학원 다닌 동안 교수님 수업을 꼭 듣고 싶었는데요. 실제로 수강 신청까지 2번을 했었어요. 나중에 교수님 청강을 해도 될까요? 아유, 반영합니다. 우리 따로 풉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제가 머리맡에 계속 두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조국 교수님한테도 문자로 교수님 기도하면서 맨날 잔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검찰의 이번 수사를 보고 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보고 정말 국민들과 함께 분노해서 저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 수사 중단하라! 네, 김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조국 교수님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기도하면서 잔다 이런 말을 했던 게 지금 나왔잖아요. 그만큼 열렬한 지지자였는데 자, 임선 대변인 그때와 지금이 지금 위험스럽게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민주당에서 좀 나온다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뭐 일부에서는 뭐 이제 저희가 조국 장관 때문에 대선 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비슷한 상황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선을 긋고 가야 되는 게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는 정말 개인의 어쩜 투자하려는 게 이게 뭐 매우 부적절했던 건 맞습니다만 여기서 멈춰야지 수사는 수사대로 되고 불법이 있으면 불법대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언제까지 지금 2주, 3주 넘는 기간 동안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이게 무슨 국민의 삶이랑 얼마나 더 큰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이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무역 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 나고 지금 가계부채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3,000조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 지금 김남국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매몰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고 했는데 이 지금 김남국 의원 비판할 건 비판하고 수사할 건 수사하고 당에서도 뭐 조사할 건 조사하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뭐 야당에서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비판할 건 비판하면 됩니다. 근데 왜 이 김남국 의원의 거래 한 건 한 건에 우리가 이렇게 다 매몰돼야 되는지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게 매우 안타깝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좀 탁 털어놓으면 좋겠는데 궁금해요. 왜 이렇게 돈이 많았는데 그렇게 이 근검 절약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기만했는지 뭐 돈 버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닌데 그 원천적인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뭐 자신이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걸 잘 몰라서 국민들이 더 궁금한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이 조 전 장관과 김남국 의원이 비슷하다.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태가 불거졌을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것과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비교해서요. 금융 정보라고 하는 민감한 정보가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터져 나온 것도 굉장히 이상해요. 누가 준 거죠? 전 참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도 매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자제해 왔지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울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논란을 검찰과 언론 탓으로 돌리는 거 비슷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조국 전 장관이 예전에 이제 자녀 비입시 비리 나왔을 때 본인이 직접 국회에 막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뭐 언론이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청해서 청문회를 했어요. 청문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얘기만 하고 끝냈는데 지금 이번에도 김남국 의원 처음 기자회견 보면 뭐 자기는 다 떠들고 모든 게 다 잘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 모양 일방적으로 떠들고 갔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조국 전 장관도 그 자신이 한 말들이 다 거짓인 게 드러났잖아요. 그 자녀 입시 비리 하나하나 드러났고 자기가 한 말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래도 지금도 자신은 죄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내로남불식으로 지금 계속 이 뭐 북콘서트까지 하고 다니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도 그렇게 하다가 말을 할 때마다 해명이 달라지고 앞과 뒤가 안 맞고 조국 때처럼 똑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마 그러다 김남국 의원은 이제 자기가 뭐 이 진상조사를 자청했다고 말은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료도 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자료를 그 거래소에서 이 제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거래소에서는 알고 보니까 본인이 요청하면 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모든 게 자꾸 거짓말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두 사람이 비슷해 보이는데 특히 이 김남국 의원 건은 그냥 의원 개인이 자기가 그냥 투자를 열심히 한 거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국회의원이 자기의 입법 권한을 이용해서 어쩌면 로비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 입법권을 활용해서 자기 코인의 가격을 높였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회에 어떤 코인에 이익 공동체가 있단 말이 지금 어깨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그 대표 시절에 뭔가 그걸 입법화하려고 그러고 그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던 대선 공약으로 이런 문제까지 번지면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번 김 의원 사태를 두고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건에 버금가는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우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응하는 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강성 지지층들이 김남국 의원을 오히려 옹호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느낌이 조국 전 장관 사태랑 매우 비슷하죠. 조국의 강을 아직도 건너지 못했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조국의 강이 아닌 남국의 바다에 민주당이 빠져버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나 김남국 의원은 입이 천 개라도 국민한테 잘못했잖아요. 조국의 강을 건넜으면 됐지 남국의 강을 또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한 비명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의 강을 건넜더니 남국의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다. 이렇게까지 우려한다고 하는데 민성 원장님, 뭐 결국은 다음 총선 때문에 그럴 텐데 어떨까요? 근데 저 김남국 의원을 감싸는데 가장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많이 들고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자꾸 어려움에 빠져나가는데 이걸 감싸주는 그 최고의 그 뒷배가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요. 지난번에 그 김남국 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쇄신이라는 이름을 붙인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내서 뭘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 빠진 게 팬덤 정치를 이제 맨 처음에 빠진 게 윤리위원회도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자. 그다음에 팬덤 정치들 극복하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체러면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의원들의 그런 의견을 일치를 해가지고 밀어붙여서 그걸 빼버렸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제 지금 뒷배가 돼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늪에 빠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그리고 조국
그 사태 때하고 김남국 지금 의원 사태 때하고 지금 또 유사한 사례가 나면 이 가운데가 불법입니다. 불법. 아, 예. 예,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대법원 판결 직전이긴 합니다만은요. 네. 사실 지금 징역형을 받아가지고 지금 법정 구속만 안 돼 있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무죄 추정을 뭐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배성규 의원께서 방금 지적하셨지만 이건 불법의 소지가 많아요. 입법 로비 가장 나쁜 그런 범죄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진짜로 그 재질이 나쁜 범죄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입법 로비를 했다는 것이요. 입법 로비를 받았다는 것이 이 정도로 불법성 때문에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하는 것이지 그런 걸 갖다가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김남국 의원을 감싸려고 하는 의원들이 직시해야 된다고 봐요. 자, 근데 이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조국 사태와 비교하는 건 너무 무리다. 근데 다만 대응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지적입니다. 보시죠. 조국 예전 그 일대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인물이나 또 이 사안 자체가 비교될 수 없는 사안이고 정말 나라를 흔들흔들하게 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민주당의 그냥 의원이잖아요. 이것을 조국 사태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도 조금 거품이 있는 지적이고 그런데 다만 충분히 잘 대응하고 대응이 좀 잘못됐다는 부분이죠. 실점을 덜할 수 있는 것을 키워버린 그런 셈이 돼버린 거죠. 예, 뭐 저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대응이 잘못됐다. 설 변호사 어떠세요? 네, 저도 최재성 전 수석의 어떤 그런 대응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저도 좀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저 아까 뭐 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반박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만은 뭐 이재명 대표가 뒷배가 돼서 지금 옹호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조금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지시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어떤 윤리위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연루돼 있을 것이다. 물론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그 김남국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야합을 해서 무슨 뭐 코인을 했거나 뭐 정치 자금을 뭐 어떤 검은 돈을 만들었다거나 이런 내용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민 원장님께서도 지적을 계속 해주셨지만은 불법이지만은 계속 말씀의 내용은 어떤 의혹이라든지 만약이라든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고 불법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가상화폐 투자가 불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 기관에 어떤 투자 이런 것을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는 국회의원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지만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김남국 의원이 조금 잘못한 부분은 투자를 했고 돈을 벌었다라는 부분보다도 그냥 이것은 욕 먹고 말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배신감에 그렇지만은 이제까지 처음부터 입장문이 초반에 4번이 나왔어요. 근데 그 입장문이 처음에는 직시적이고 어떠한 논리도 좀 부족했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 중간에 한 번 입장문에서는 또 검찰이라든지 한동훈 장관을 또 끼어들어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본인이 입증할 수 없는 내용, 확인될 수 없는 내용을 그렇게 무작정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얻기는 힘들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해명을 조금 정확하고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한꺼번에 한 번에 해가지고 한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라는 조금 아쉬움은 좀 많이 남습니다. 네. 자,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코인 사건 이후에 김어준 씨 유튜브에만 출연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어요.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김어준 씨는 뭘 유도하듯이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남국 의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식의 인터뷰에 대해서 일종의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김어준 씨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음모론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 의원의 코인 국면에서는 진보에 대해서 탈도덕성, 우리가 너무 도덕적일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어준 씨가 한마디 하면 다른 분들도 비슷한 논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의원들도 진보면 왜 자꾸 도덕적이어야 하냐, 돈 벌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양희원 의원도 그랬고 뭐 지성용 신부라는 분도 욕망 없는 자 김남국에게 돌을 던져라.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가 또 김어준 씨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일부에서 나오는데 김근식 교수님 진보 돈 벌지 말라 소리는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사태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김남국 의원이 기자들 질문이나 기자들 전화 일절 대응하지 않다가 그냥 김어준 씨 유튜브에만 2번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막 했던 것이고 그 질문과 답변은 김어준 씨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김어준 씨가 왜 진보가 꼭 도덕적이어야 되냐는 일종의 교시 같은 걸 내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과 그 친민주당 분들이 진보도 도덕성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분들의 저 논리가 정말 저는 궁색하다는 게 우리가 진보기 때문에 도덕적이라고 주장한 적 없어요. 국민적 눈높이에서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의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진보가 도덕적이라 하면 보수는 도덕적이지 않다는 말을 전제하는 겁니까? 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보수도 도덕적이어야 되고 진보도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진보만 도덕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김남국 의원 사건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공직자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직분을 수행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평소의 눈높이에서의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과 균형 감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진보와 도덕성을 결부시켜서 진보는 도덕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진보를 도덕적이라고 쳐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발 자기들 그 신화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국민적 눈높이의 도덕성만 맞춰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마도 그렇게 도덕적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제 해석으로는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 진보 민주당을 보통 진보당이라고 하니까 진보 세력들이 그동안 불의에 맞서고 예를 들면 독재 정권과 맞서서 싸우고 뭐 했던 이런 부분들이 뭐 진보는 좀 도덕적이고 이런 불의에 맞선 사람들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굴레를 벗어나자라는 거지 여야 할 것 없이 당연히 도덕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잘하기 경쟁을 해야지 못하기 경쟁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 들고 예. 왜냐하면은 지금 뭐 김남국 사건이라던가 지금 조국 장관 건이라던가 했을 때 사안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욕을 먹고 이런 인민재판 같이 이렇게 받는 부분에 예.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한 네.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비슷한 잣대로 한다면 뭐 곽상도 의원 무죄건이라던가 부동산 투기, 김기현 대표도 그거 좀 소명해야 되는데 안 하신 부분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양평 땅 그 김건희 여사 어머니 양평 땅 농지를 불법 변경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잣대로 이거를 비난을 하려면 네. 이 정도 수위는 아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판단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나 조국 전 장관이 특히 비판받는 부분은 평소에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 말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더 비판의 소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속된 말로 뭐 뻔한 사람이 그랬으면은 뭐 그랬을 텐데 아닌 것 같은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더 그 비판의 수위는 높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민지상정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누구든 간에 잘못한 게 있으면 벌 받아야 된다는 거 원칙이고 원리인데 이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왜 평소에는 그렇게 도덕성 따지던 분들이 왜 우리는 도덕적이어야만 하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 앞두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 끊이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뭐 엇갈리고 있는데 여론조사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먼저 출마 관련된 이야기 한번 보시죠.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마야 뭐 본인 자유 아니겠습니까? 다만 어쨌든 제가 보기엔 선거가 어떤 본인 그 개인의 명예 회복을 하는 뭐 그런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내로남불 딱지가 딱 달라붙은 게 언제입니까? 조국 사태 때 아닙니까? 저희가 조국의 강을 확실하게 건넜습니까? 아직도 못 건너고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는데 지금 강으로 풍덩 빠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뭐 기왕에 우리 패널도 한번 여쭤볼게요. 조국 전 장관 출마한다 안 한다? 출마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내년 총선에. 3대2. 안 한다가 3분, 한다가 2분. 뭐 왜 그러세요? 집도 지금 뭐 그쪽에 이사했다고요. 관악 쪽에. 얘기 네. 들 거요. 지금 계속해서 심지어는 조국 전 장관의 딸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언론에 노출되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속해서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본인이 그런 길을 열어놓고 예. 계속해서 운신을 그렇게 운신의 폭을 넓혀가고 있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임선 대변인 혹시 뭐 들은 이야기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안 나온다고 뭐 제가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안 네. 나온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계속 이제 조국 장관을 비롯해서 딸 얘기까지 계속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 중 한 분이 뭐 다이렉트로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럴 전 장관한테? 네네. 아, 그러니까 뭐 예. 그럴 일 없다. 그러니까 딸 얘기하니까 우리 딸도 매우 짜증을 내고 있다. 그렇게 자꾸 얘기가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뭐 그분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네, 네. 저는 출마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상 단지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거기에 예. 출마를 한다. 그거는 저는 뭐 어차피 서울대가 또 그 근처고 하다 보니까 이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재판이 남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출마를 한다 하는 것은 조국 장관 스스로가 아마 그렇게 결정을 안 할 거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정말로 안 하신다고 하시면 확실하게 뭐 다른 어떤 지지하는 분에게 희망 고문 주시지 말고 이렇게 딱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나오는 게 당연한데 워낙 상식이 또 뒤집히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는 뭐 부정적인 게 더 많네요.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던 폭로했었죠. 김태우 강서구청장, 서울 강서구청장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서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고 그게 유죄가 됐는데요. 2019년 김 구청장의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고했던 이상의 모든 것은 사전에 이인걸 특감반장의 허락과 지시하에 정식 보고서로 작성된 것입니다.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등 보고서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저에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중요한 물증입니다. 네. 자, 내부 고발한 거죠. 특별감찰반으로서 내부 고발을 했던 건데 이 중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이게 한 4건 정도가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고 결국은 구청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인데 자, 김태우 전 구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할 측면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 청와대 당시에 그 직무감찰반들의 적법한 업무에 대해서 이 김태우 이 구청장이 외부에 발설을 했으면은 그거는 직무상 공무상 기밀 누설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건 뭐냐면 청와대 불법적인 일들, 비리 이거를 공익신고자로 신고를 한 거예요.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국민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으면 사실은 이 처벌에서 면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누설했다고 검찰에서 기소가 돼서 이번에 법원까지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김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김 구청장이 그 외부에 공개를 한 것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비리였어요. 그거를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거를 외압을 가해서 봐줬다. 이건데 그게 진실로 드러나서 조국 전 장관은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청와대 비리를 제대로 공개를 한 거죠. 그리고 당시에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그 민간인 사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사실로 거의 드러났어요. 근데 그럼 이런 청와대 불법 비리를 그러면 결국 공개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잘 된 거냐? 아니 공개하고서 처벌받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결국 공익신고를 하고 나서도 결국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김 구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이고 또 일반 국민들도 아니 이런 공익신고자를 저렇게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으로 유죄까지 내리는 게 과연 법적 정의에 맞느냐 이런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은 이제 김 구청장이 폭로했던 16건 가운데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고요. 이거 유출한 거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했던 거 그중에 4건이 최종적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권익위 관련해서는 2019년 1월 8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 했지만 이 판단 대상이 된 거는 2018년 12월경에 언론에
누설한 행위 이거기 때문에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정당 행위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 이 김 구청장,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무마시켰다 그래서 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죠. 관련 영상 한번 보실까요? 환경부 출신 공무원들이 뭐 어느 당 어느 지역에서 이번 지방선거 나간다. 블랙리스트죠, 일종의. 지시한 바 전혀 없고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유재수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네, 조국입니다. 예.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 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한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입니다. 네, 근데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그런데 아마 이 김태우 구청장이 공개했던 다른 게 문제가 됐던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설 변호사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어떤 직무상, 공무상으로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아니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공익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해서 외부에 알린 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권익위에 먼저 알렸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인정이 된 그 4가지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언론에 먼저 이 부분을 공개를 했다는 부분을 재판부가 좋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된다,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다라고 지금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우 구청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의도는 그랬을지언정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본인이 지득한 비밀을 뭐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 해서 다 공개를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본인의 속마음이야 당시에 저런 순수한 마음이었겠지만은 어떤 그 비밀의 대상과 그다음에 누설했을 때의 그러한 국민에 끼치는 영향력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일단 본인의 절차상 위법 부분들이 인정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김태우 구청장이 위법한 일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오늘 대법원 판결로서 인정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 전 구청장, 조 전 장관이 유죄면 자신은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받은 의원들, 민주당 현역 의원들 상당수를 특정했다. 그러니까 누가 받았는지를 대략 파악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돈봉투 살포 상당한 부분에 실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을 해서 지금 수사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도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특히 민주당의 지역본부장들이 누군지, 돈 받은 사람이 누군지 이거는 상당히 많이 누가 받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한 걸로 검찰은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돈봉투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 그리고 지역위원장들, 지역본부장들 상당수를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서 특정을 해서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론 윤관석,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데 다른 의원들, 돈 받은 의원들을 검찰이 특정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한층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5.18 광주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어째서 불러싸소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네, 2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부터 좀 달랐습니다. 통상 주요 인사들과 입장을 했었는데 5월의 어머니들과 함께 민주의 문을 통해서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좀 왔는데 비옷은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했고요.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 그 자체다. 5월 정신 계승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도 강조를 했는데, 자, 민영삼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5월 그 강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입장은요. 학창 시절부터 또 후보 시절에도 우리가 많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접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확고합니다. 그 자체가 오늘 또 이제 그 천명을 하신 것처럼 5월의 정신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정신 그 자체다라고 학언을 했기 때문에요. 더 이상의 그 뭐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그 진영이라든지 또 그 어떤 정당에서 정치적으로 5월 정신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그 삽입하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지 결국엔 또 불쑥 꺼내가지고 무슨 온포인트 개헌을 얘기하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5월 정신을 좀 흐리게 하는 그런 언행이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야 지도부 의원들 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기념식에 갔었고요.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 그 약속 지키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윤 대통령 말과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5.18 정신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하자. 임세현 대변인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이 5.18도 대통령 되셔서 매년 참석하시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뭐 김재원 의원이 5.18에 관련돼 그냥 이거는 대통령이 헌법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적절한 이런 해명 메시지나 대통령이 이 공약한 것에 대해서 왜 다른 이야기를 하냐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이제 총선에서 어차피 헌법을 개헌하려면 전 국민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전 국민 투표를 하면 돈이 한 3천억 이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 하다 보면 그 돈이 이제 아무래도 줄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셨으니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또 전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렇게 이 원포인트 개헌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대표 제안에 대해서 약간 대통령실은 부정적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네, 지금 이게 이미 5.18 정신이 헌법 정신이라고 이미 윤 대통령이 선언을 했고 그리고 현재도 들어가 있다고 사실상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개헌이란 문제는 상당히 이 국민들 공감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개헌을 할 때는 또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헌법이 80년대
그 상황을 87년 체제를 네네. 염두에 두고 한 30년이 훨씬 지난 헌법이기 때문에 예. 이번 개헌을 한다면 다른 부분, 그러니까 뭐 기본권이나 아니면 이 권력 구조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해서 손을 보려면 보지, 요거 하나 하기 위해서 개헌한다는 건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예. 국민 논란도 많이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개헌 얘기하는 게 잘못하면 정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5.18은 화합의 정신인데 정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천천히 가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정쟁의 소리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